그래도 제 어린 시절은 참 평범하고 무탈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건 전부 저희 부모님 덕분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고 늘 외동딸인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 제가 왜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았을지 이제와 뒤늦은 후회가 되네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어른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네요. 그래서 제 사랑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반대하실 만한 사정이었어요. 아니, 무조건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제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의 홀어머니 모시며 지질이 가난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아니었는데 저희 시댁은 빚까지 있었죠. 거기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 따로 집어들 돈도 없었으니 결혼을 하면 제가 홀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 사정을 아셨으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의 선택을 당연히 만류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렸어요.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뭐 그리 좋았는지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댔거든요. 그러다 결국 결혼을 허락받기도 전에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도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는 남편이 저를 정말 애기처럼 잘 챙겨주고 보듬어줬었거든요.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아껴준 게 처음이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의 저는 그런 남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창 놀 나이에 이른 결혼을 했고 신혼집도 없이 시댁살이를 하면서도 그저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더구나 결혼 전에 맺은 사랑의 결실에 그럴 거라고 더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저 말고 남들은 다들 예상했던 것을 왜 저만 몰랐던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서야 제가 무슨 실수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걱정대로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남편과 남친은 다른 건지 연애 때는 저를 떠받들어주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시어머니랑 겸상도 안 하실 만큼 가부장적이셨다고 하더니 남편도 그걸 그대로 배웠는지 고작 30대 나이에 꼰대 아저씨가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바닥이라 말하던 그놈은 자기 아이 임신해서 몸조리하는 저를 부려먹는 인간이었습니다. 뭐야, 밥상 꼬라지가 왜 이래? 반찬 새로 안 했어? 뭘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이걸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미안해요, 여보. 내가 요즘 배가 불러와서 오랫동안 요리를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냥 있는 거 대충 먹어요. 뭐? 있는 거 대충 먹어? 장난하냐? 야, 너는 무슨 아주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먹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리고 그놈의 임신 핑계 대체 언제까지 될래? 임신을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임신한 덕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줘? 나도 힘들어서 그러지. 그러는 당신은 임신한 마누라 그렇게 부려먹고 싶어? 나 혼자 만든 애도 아닌데 힘들다는 거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아이고, 아주 입덧이니 뭐니 상전 났네, 상전 났어. 임신 2번 했다가는 내가 너를 머리 꼭대기에 이고 살아야겠다. 결혼하면 남자들은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던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전에는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제가 투정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임신한 와이프한테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지 몰랐죠. 남편은 제가 입덧을 하던 때에도 청국장을 끓여내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밥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오는데 자기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결혼하고 3달 만에 저는 살이 쏙 빠지고 남편은 뱃살이 두둑해졌네요. 언제는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여왕처럼 떠받들어주겠다 그러더니 입덧하는 와이프한테 야밤에 술상까지 봐오라는 놈이 어떻게 그런 사람과 동일 인물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쯤 되면 저를 속여 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나 싶더라고요. 10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 제대로 속여 먹은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제가 미련한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남편 본색을 알고 뒤늦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인데 그런 아들 키워낸 홀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하셨을까요? 애초에 남편이 그런 성격이 된 건 전부 시어머니 탓이었을 겁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시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바보였어요. 아들 일이라면 두 손 뻗고 나서고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맞다 하시니 더 설명할 일도 없겠죠. 그런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만큼 저를 참 미워하셨습니다. 제가 잘난 아들을 뺏어갔다 이거죠. 우리 영훈이가 지아버지 닮았으면 눈이 높았어야 하는 건데 어디서 저런 거에 눈이 가서 그랬을까? 나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별 재주도 없는 것이 뭐가 예쁘다고 덜컥 임신까지 시켜서는. 하여간 너는 뱃속에 그 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문턱도 못 밟았을 거야. 알아? 저희 결혼을 반대했던 건 비단 저희 부모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못마땅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셨거든요. 가난한 집안에 홀시어머니 반기는 며느리는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건지 솔직히 제가 그때 잠깐 미쳤어서 이런 결혼을 했지 제가 아니었다면 30 중반 노총각은 아마 평생 호래비로 지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고 착한 며느리가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시어머니는 저를 죽도록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셨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건 물론이고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라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셨거든요.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오로지 남편 궁경. 너는 네 남편 덕에 죽고 사는 인생이니 앞으로는 영훈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된다. 내가 너한테 크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그마저도 못하면 정말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알겠어? 누가 보면 제가 그 집에 팔려간 줄 알 정도로 시어머니는 참 구시대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기야 제가 남편이랑 10살 차이에 시부모님이 남편을 당시로 늦은 나이에 낳으신 탓에 시어머니가 조금 보태면 저희 할머니 뻘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띠동갑 이상 나이 차이가 나셔서 그런지 답답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다들 어찌나 가부장적인지. 거기다 옛날 분들이셔서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시어머니는 나가서 일하시는 법 없이 남편 월급을 절반씩이나 가져가셨습니다. 저희는 아이까지 3 식구고 시어머니는 혼자이신데도 남편이 버는 돈 절반을 혼자 쓰셨던 거죠. 남편이 자기가 버는 돈 자기가 알아서 드린다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덕분에 가뜩이나 외벌이에 여유 없는 저희 식구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했습니다. 생산직 일을 다니는 남편이 한 달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벌어왔는데 거기서 반 잘라서 150만 원 남짓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50만 원 돈으로 한 달 살림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남편과 시모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며 사치만 한다고 타박이었습니다. 너는 집에서 애 키우는 애가 왜 이렇게 돈을 헤프겠어? 네 남편이 밖에서 무슨 고생을 하며 돈을 버는데 나 같으면 10원 한 장도 아까워서 그냥 못 쓴다. 10원 한 장뿐이냐? 어디 밖에서 돈 벌어올 일 없나 매일 그 궁리하겠다. 근데 너는 있고 먹고 죄다 남편 덕에 누리고 살면서 어째 감사한 줄을 모르냐?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년 따로 있는지. 에휴. 어쩌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무슨 돈을 써요? 저 돈 안 써요, 어머니. 제가 쓸 돈도 없는데요, 어머니. 저 옷도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 입고 있고 속옷 떨어져도 기워 입어요. 그 정도로 아끼고 사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아껴요? 그리고 저도 애만 좀 크면 나가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지금 대꾸할 말이 있어?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지. 누구는 고생이고 누구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야, 나도 너처럼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해? 나가면 누가 너 일은 시켜준다냐? 그럼 내가 애 볼 테니까 나가서 어디 돈 벌어와 보던가. 그거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괜히 사람 속 더 뒤집어 놓지 말고. 남편과 시모는 늘 저를 그렇게 구박했지만 오히려 저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만 안 했어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갓 대학 졸업한 어린 여자 꼬셔서 결혼시킨 게 누군데요? 그리고 제가 왜 노나요? 집에서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아이 보느라 얼마나 바쁜데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돈 벌어온다는 유세에 집에 와서는 자기 손으로 양말 하나 벗을 줄 모르지. 시모는 하루 종일 TV만 시끄럽게 켜두고 전화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그 두 모자 뒤치다꺼리하고 애 보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팔자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처럼 차라리 남편 죽고 일찍 과부라도 돼서 자식 덕이나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가끔은 시어머니 면전에 그런 소리를 하고 싶었는 걸 늘 삼켰네요. 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억지로 우겨서 했으니 불평할 자격도 없었고 이제 와서 친정에다가 서럽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답답한 속을 삭히고 삭히며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시모와 남편 등살에 아무리 서러워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만 했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남편은 모자랬다고 그러는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도 참 무심했습니다. 나한테는 무심하게 굴어도 우리 집에 잘했으면 나도 군말 없이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았을 텐데 자기는 나더러 며느리 도리하라며 들들 볶으면서 정작 자기는 사위 노릇을 한 번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던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을 싫어했거든요. 여보, 그래도 이번에 시간 내서 우리 집도 좀 가자. 매번 명절마다 나 혼자 내려가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거야 네 사정이지. 어차피 내가 가봐야 그 집에서는 나를 반기지도 않을 텐데.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런 말이 어딨어. 사위가 처갓집에 왜 가냐니. 내가 그 집 사위가 맞기는 하냐? 너네 부모님 나 싫어하시잖아. 귀한 딸 못 내어준다고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해줬으면서 뭐 이제 와서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장인 장모님 대접해줘야 하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먼저 무시한 건 니네 집이야. 오히려 나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처갓집이라면 경기를 한다고. 너라도 혼자 보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두더러 오라가라야. 또 나 들들 볶을 거면 그냥 말을 하지를 말어. 자기 말 맞다나 결혼 전에는 결혼 허락 받겠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하며 머리가 땅에 닿아라 굽신거리고 결혼 허락만 해주면 저희 집 기둥에다가도 절을 할 것처럼 굴던 인간이 이제 와서 자기 반대했던 초가댁이라고 사위 노릇은커녕 저희 집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겉으로라도 사위 노릇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 제 욕심이었을까요? 결국 가기 싫다는 남편을 설득하지 못해서 저는 매번 혼자 아이였고 버스 타고 친정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 등에 업고 혼자 내려온 저를 보시며 저희 부모님은 속이 어떠셨을까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저희 부모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쩌자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기껏 반대하는 결혼에서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한 제가 참 한심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스스로 인생을 망친 것보다 저희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부모님 걱정이라니 염치가 없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던 탓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유방암에 걸리셨다는 거죠. 엄마가 근래에 몸이 안 좋으셔서 동네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진단서를 끊어주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기에 대학병원에서 이래저래 검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셨던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 싶어 검사도 혼자 받으시고 한참 나중에서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참담한 소식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암이래. 유방암. 이미 병원 검사 다 받았고 오늘 결과 나왔어. 검사 결과 기다리기 전까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양성이라네? 뭐? 그럼 엄마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왜 이제 말해? 왜? 많이 놀랐구나. 엄마도 네가 이럴 줄 알고 말을 못했지. 근데 괜찮아. 많이 나쁜 거 아니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요즘 암이 어디 암이니? 다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 딸 걱정하지 마. 그 와중에 제가 놀랐을 것을 더 걱정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프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잘했더라면 엄마가 건강하셨을 텐데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불효녀의 끝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암이라는 게 흔하다고 하지만 암은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고 더구나 엄마 나이에 항암 치료가 쉽지도 않을 텐데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우리 엄마 죽으면 어쩌나. 고생만 하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 올 때까지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눈이 팅팅 부은 저를 꼴사납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소식을 당연히 남편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얘기에도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걱정할 만한데 자기 장모이고 나한테는 하나뿐인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여보, 우리 엄마 암이래.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셨는데 이러다 큰일 나시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걱정돼. 그래서 뭐? 나더러 어쩌라고? 뭐? 어쩌라니. 우리 엄마가 아프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 일처럼 말해? 나도 너처럼 질질 짝이라도 하라는 거야? 당신이 사위라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 걱정도 안 된다는 거야? 니네 엄마 걱정을 내가 왜 하냐? 니네 엄마가 암 걸렸지. 우리 엄마가 암 걸렸냐?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챙겨. 효도는 셀프라는 말 몰라? 그럼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 모신 거는? 나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그거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고, 네 엄마는 애초에 나를 사위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근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에이그, 애미가 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그러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다 복이라니까. 근데 너 설마 나한테 병원비 도와달라 뭐 그런 의미로 꺼낸 소리는 아니지? 행여나 내 돈 가지고 너네 엄마 치료비니 뭐니 쓸 생각은 하지도 마라. 진짜 그런 날에는 너 다시는 애도 못 만나고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그동안 제게 시모를 향한 효도를 그렇게 바랐으면서 저희 엄마의 일에는 셀프 효도를 하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콩알만큼 남았던 정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밉다 해도 한 입을 덮고 살면서 미운 정이라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의 아빠이고 남편이라는 인간이 길에서 지나치는 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에 저는 그제서야 이혼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버러지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만큼 제 처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제가 이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협박을 하는 거겠죠. 그런 제 처지가 정말 비참했지만 현실은 더더욱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별별 궁리를 다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걸려왔어요. 제가 일찍이 결혼을 한 탓에 친구들이랑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 소식이 궁금하다며 고맙게도 먼저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지민아, 잘 지냈어? 너 결혼하고 바쁜 건 알지만 연락 좀 하고 지내라.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다들 난리야. 아영이구나. 나야 뭐 그냥저냥 지내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전부인데 나한테 궁금할 게 뭐가 있어. 그러는 아영이 너는 요즘 뭐해? 잘 지내? 나도 뭐 그냥저냥인데 요즘 들어 잘 지내기는 하지. 나 새로운 일 하느라 무지 바쁘거든. 그래? 무슨 일 하는데? 전에 하던 공무원 시험 준비는 어쩌고. 그거 때려친 지 오래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고. 언제는 적은 돈이라도 따박따박 벌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돈 걱정 없게 됐거든. 돈 걱정이 없어졌다는 친구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뭔데? 무슨 일 하는데? 사실 나 요즘 인터넷 공부하거든? 뭔지 알지? 공동구매하는 거 있잖아.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나누는 식으로 하다가 1년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요즘에는 완판이야. 뭐 효소 같은 거 파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품목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돈이 많이 된다는 거야? 얼마나 버는데? 그거야 각자 하기 나름인데 작정하고 올인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거뜬히 벌지. 나는 요즘 완전 전업으로 하고 있어서 달마다 그 정도 가져가. 뭐? 1,000만 원? 아니 그게 순수익이라는 거야? 그럼 물론 그만큼 홍보도 열심히 하고 소통도 잘해야 하지만 근데 뭐 취미 삼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몇백씩은 충분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나 전업주부들도 많이 해. 육아용품 공구도 하고 그런 거 많잖아.
공구라는 걸 저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사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쪼들리는 주머니 사정에 육아용품 같은 것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몇 번 참여한 적도 있었죠. 그때도 몇 분 만에 품절이라 그러고 구하기 힘들어서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의아했는데 설마 그게 이렇게나 돈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걸 제 친구가 하고 있다니 더 신기하더라고요. 아영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